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월 23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어쨌든 뭐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뭐 주가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일단 뭐 차익 매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해드리고, 오늘 일단 미국 시황 황금알 낳는 거의 된 급식사업, 요게 이제 단체 급식 얘기인데, 요게 또 뭔가 좀 쓴소리 한번 또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자동차 소프트웨어 금지 이후 폴스타가 새로운 공급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요걸 미국이 이제 공급을 못해요. 그 내용이고, 현대차는 이제 웨이모와 로보택시 상업화를 한대요, 26년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랑 진짜 경쟁하겠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TLB, LG이노텍 좀 설명해드리고,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반도체, 아니 그 AI, 행정명령 그 이후, 요거는 자동차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장품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현대마린엔지테스, HMM이 되게 의미 있는 공시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KCC,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이슈들이 좀 몇 개 있는 게, 일단 미국은 다시 그 신고가 났어요. 그 S&P 500 지수가 역사적 또 고점을 경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부러울 정도의 그런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늘 환율, 금리, 달러 다 올랐습니다. 유가 좀 빠졌고요. 일단 이제 그 인공지능 투자, 요게 가장 큰 이슈죠. 근데 여기 보면 오라클, 오픈 AI,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있죠. 일론 머스크가 없네요. 일론 머스크가 삐졌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낙관론, 지수를 끌어올리고 규제 완화, 그래서 한 이제 어떤 그 투자 전문가는 탄력적인 경제, 인플레 완화, 금리 안정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어닝 시즌, 트럼프 관세 집중도 완화 등이 시장 강세의 배경이 됐다. 기술주들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힘입어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있다. 오늘은 이 강세장의 지배적인 테마가 인공지능과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좋은 모습 뭐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의 당장 전쟁 끝내라, 안 그러면 관세 세금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했고요. 트럼프는 이제 거래할 때다 더 이상 생명 잃으면 안 된다,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또 도와줬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니들도 이제 끝내라, 더 이상 사람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건설기계 쪽이 좀 좋아지겠죠. 계속 이제 재건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JP모건, 제이미 다이거는 항상 뭐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미국 비싸다. 2년 연속 20% 올랐다. 가격 올랐는데 그 가격 정당화하려면 성과 필요하다. 미국 정부 부채 많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 예. 그래서 한 JP모건의 또 한 매니저는 올해 주식 비중 유지한대요. 하는데 단 실적을 계속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닝을 믿는다, 실적을. 이런 내용이고, 일론 머스크는 스타게이트 AI 투자 발주하면서 트럼프를 깎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오픈 AI랑 거기 샘 알트만과 사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 거기는 못할 거다. 소프트뱅크 100억 달러 미만인데 뭘 하냐. 그랬더니 그건 또 사실과 다르다, 막 서로 싸우는 건데, 머스크 발언은 여길 겨냥한 거죠.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오픈 AI 샘 알트만과 머스크 사이는 좋지 않은데, 어쨌든 스타게이트가 즉시 1,000억 달러 투자를 시작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주가는 좀 빠졌고요. 뭐 전기차 위축, 그다음 엔비디아는 급등했고, 뭐 저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아마 엔비디아, ARM,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파트너로 아마 선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급등했고, 애플은 조금
뭐 빅테크 좋았고 넷플릭스는 좋았죠 어제 실적. 그다음 로켓랩, 아이온큐 이런 이제 그 고성장 테마주는 조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는 뭐 지금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가 돼서 좀 안 좋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은 이런 흐름으로 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드리면,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AI 요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스타게이트 AI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가 주도를 했고 여기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뭐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뭐 우리로서는 우리도 들어가면 좋은데 저기 이제 손정희 회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쪽이고 오픈 AI 이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여기에 뭐 엔비디아가 아마 아무래도 반도체 엔비디아가 공급하겠죠. 뭐 대체제가 없으니까 거기에 또 TSMC가 공급을 할 거고. 근데 다만 트럼프의 생각은 어쨌든 이제 그 좀 중화권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럼프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TSMC도 달가워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근데 대안이 없어요. TSMC 말고. 근데 삼성한테도 언젠간 저는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텔도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삼성과 인텔은 이제 마지막 이게 승부거든요. 파운드리에서 뭔가 승부를 내서 여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해야죠.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걸 아마 트럼프는 원할 겁니다. 예. TSMC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근데 대안이 없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이 젠슨항도 결국 이제 뭐 대만 쪽이니까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어쨌든 기업들은 아마 이제 좀 동맹국으로 꾸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중화권 쪽보다는 이제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꾸리길 좀 원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거대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이 지금 그럴 역량이 안 돼가지고 참 소외받고 있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데 좀 공급할 수 있는 뭔가 뭐 외교적인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예, 의사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그냥 단순히 뭐 AI 한다 이거보다 진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부를 건 거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여기에 결국엔 트럼프는 뭐 미국만 하길 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손정희 회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건 미국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만 잘 맞춰준다면 요 프로젝트에 또 들어가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예, 성과를 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게 저희 추측인데 일론 머스크 중국과 친하잖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 저희 그냥 내피셜입니다. 아무튼 삐졌어요. 일론 머스크 완전히 삐졌고, 예, 트럼프는 몰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잘 좀 주목을 해보고 어떤 기업들이 여기 또 동참한 이 세 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또 뛰어드는지 잘 보시고 그게 의미하는 거를 저도 잘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이걸 하려면 전력 인프라 다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가 LNG 발전,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조정은 받겠지만 뭐 일회성 이슈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뭐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뭐 계속 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슈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현대차가 웨이모와 로보택시 상업화 26년에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이제 메타플랜트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있어요. 그 원래 전기차 공장인데 거기에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웨이모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를 위한 차량을 현대차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율주행 파운드리죠. 그래서 파운드리 형태로 해서 요거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로보택시 상업화 시점은 이제 26년으로 전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역은 이제 북미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26년에 이걸 하는 목적은 웨이모가 지금 유일하게 로보택시 하는 회사인데 이 테슬라는 26년에 또 하겠죠. 그래서 둘의 경쟁 속에 현대차는 웨이모의 공급 회사예요. 파운드리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는 혼자 다 하는 거고 웨이머는 맡기는 건데 그 중에 한 업체가 현대차가 된 거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파생돼서 뭐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단지 오늘 좀 실적 안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아마 판매 보증 충당금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서 그게 좀 손실이 좀 컸는데 그건 나중에 환입돼요 또. 그래서 뭐 실적이 엄청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닝 쇼크가 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적보다 지금 뭔가 이런 어떤 모멘텀을 좀 원하는 구간이니까 이런 흐름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 자동차 소프트웨어 금지 이후 폴스타는 새로운 공급사를 찾았다. 이 폴스타가 어쨌든 그 전기차 이제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중국 공급망을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그 소프트웨어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여기 있죠. 미 상무부가 27년형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단 최종 확정을 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이 차단돼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중국 걸 쓸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7년형 모델이니까 좀 시간은 남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중국 걸 빼야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현대차도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지금 자체 소프트웨어 좀 보유하는 걸로 알려져 뭐 엔비디아랑도 제휴를 하지만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뭐 현대차 그룹의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을 막아준다는 건 또 현대차한테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폴스타 같은 경우는 비중국 공급업체를 찾아보겠다. 아마 미국 업체를 찾을 수도 있고, 예, 한데 어쨌든 해결책을 찾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우리나라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웨이모가 중국 지리자동차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리자동차 대신에 현대차가 들어간 거예요. 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 중국 규제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사업은 요즘에 뭐 현대 그린푸드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CJ 프레시웨이가 대표 기업인데 예, 하나그룹이 최근에 아우엄 인수한다고 한번 기사가 떴잖아요. 그래서 하나비전 주가가 급락을 해서 지금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신데 1조 5천억을 베팅하면서 다른 급식 식자재 유통기업들에도 덩달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국내 급식 식자재 업계 1위인 그 CJ 프레시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 2천억 매출을 올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올해는 3조 5천억. 현대그린푸드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원래 급식은 고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저성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그 규제 때문에 하나그룹도 팔아버렸죠. 1,000억 원에 그 이제 현 푸디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예, 엔드리조트의 외식 사업부를. 근데 지난해에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대요. 사조그룹이 푸디스를 인수했는데 예, 요거를 2,520억에 예,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배가 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푸디스트 매각한 이후로 하나가 다시 이제 아우엄 인수해서 이 시장을 다시 참전하겠다 이런 건데 예, 김동선 하나호텔 앤드리조트 부사장이 주도하는데 뭐 인수야 할 수 있죠. 뭐 인수하는 걸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식자재 업계 뭐 탐 나죠. 잘 나가니까 그러면 그 여기 본인 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비전에서 빼가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3천억 빼가지고 아우엄 인수한다고 하니까 뭐 비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주주 가치 떨어뜨리고 밸류 다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식자재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수가 망가져 있죠. 근데 내수 업종 중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성장하는 섹터가 바로 단체급식입니다. 여긴 잘 되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 조식 서비스도 있죠. 구내 식당 있죠. 이런 것들 다 잘 되죠. 그래서 신세계푸드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삼성 웰스토리는 개포자이 이런 데 조식 서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시장은 커진다. 예, 그래서 커지는 건 좋고 또 현대 그린푸드나 CJ 프레시웨이가 좋은 실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하나그룹이 아우엄 인수하세요 하는데 왜 하나비전에서 돈을 빼가냐 이겁니다. 주주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아니면 설비 투자할 돈이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만들어야죠. 지금 하이닉스에 공급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CCTV 사업도 해야죠. 예. 여기서 아무 상관없는 왜 단체 급식 사업을 3천억 빼가지고 인수하냐 이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그룹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하나비전에서 돈을 빼가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상법 개정이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상법 개정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기업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현대건설 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 폭등했습니다. 왜죠? 적자냈지만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손실을 다 털어내버렸어요. 1.5조. 현대건설 4천억 정도. 아마 이걸 털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비용이 옛날에 좀 저가 수주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재비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손실을 보고 있던 걸 털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저연장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년에 13%밖에 안 돼요. 마치 조선주가 이제 저성과 비중이 낮아지면서 실적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약간 비슷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가이던스 1.2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현대건설이 4,400억, 현대엔지니어링이 6,300억 정도 아마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이제 크게 상향되고 업종 내 이제 탑픽으로 변경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대규모 적자를 어쨌든 이제 처리를 했고 불확실성 해소됐고 마치 그 조선주처럼 저마진 수주 비중이 25년 기점으로 내년부터 급격히 낮아져 수익성 개선 좀 가능할 전망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뭐 주도주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손실을 크게 털어냈기 때문에 1, 2년 안에 상장은 어려워졌고 현대건설에는 좀 긍정적이고 이게 또 자회사 알짜회사 상장해버리면 현대건설 주가는 당연히 안 좋죠. 또 어떻게 보면 중복 상장이잖아요. 예,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장은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호재죠, 이것도. TLB가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4분기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긍정적 환율 효과에다가 이런 신제품들이 어쨌든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제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긍정적인 환율 효과에다가 조금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이 좀 잘 팔려서 예, 좋았고 또 베트남 자회사도 원래 적자인데 이게 적자 폭이 줄고 있고 근데 올해는 이런 차세대 제품까지 양산이 시작이 되니까 더 좋은 이익을 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MRDIMM은 여러 개 디램 모듈이 이제 합쳐진 그래서 그 이 모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 요 두 개 있죠. 요거를 동시에 작동해서 속도를 올려준다고 하고요.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예, 요거는 LP 이거 저전력 DDR 반도체예요. 저전력.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CXL은 이제 예전에 한번 많이 작년에 한번 좀 공부해봤던 쪽인데 어쨌든 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컴퓨팅 시스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를 되게 효율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세대 제품들 통해서 예, 올해도 좀 이익률이 증가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고 또 eSSD 요것도 이제 기업용 그러니까 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예,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도 이쪽에서 실적이 좋더라고요. 근데 3분기까지 매출액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부진한 흐름은 마무리되고 있고 업황 악화에도 기술력으로 판가 유지하고 있고 또 반도체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노텍은 이제 메리츠증권의 양선수 연구원님이 좀 안 좋죠. 사실 실적도 안 좋게 나와서 제일 문제가 중국 경쟁사가 제일 문제예요. 요게 좀 가장 큰 지금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또 실적도 좀 부진한 상태고 현재 주가는 경쟁 강도 강화로 인한 악재를 지금 선반영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이미 빠져서 뭐 크게 이제 뭐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중국 경쟁사 진입이라든가 아이폰이 안 팔리는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 9월에 아이폰 나오니까 작년에도 5월부터 주가 올랐거든요. 그 세계 개발자의 그때 아이폰 기대감이 붙었는데 생각보다 또 안 됐죠. 그러니까 다시 급등했다 확 빠져버렸죠. 근데 올해도 아마 5월, 6월 되면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저런 기대감을.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맘때쯤 주가가 박살나게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5월부터 급등. 그래서 주가 확 올라갔죠. 그때 이제 아이폰 관련주는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 말씀 한번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아이폰이 또 기대감이 약화되니까 훨씬 더 빠져버렸죠. 근데 올해도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혹시 올해 한 이즈음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실생활에서 어쨌든 이제 생산성을 올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내 비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되면 좀 더 잘 팔리겠죠. 근데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 됐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 빠졌지만 뭐 이 바닥은 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지금 뭐 호황인 거 아시죠? 그래서 1차 호황이 2015년에 그때 클라우드 이제 전환되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AI죠. 당연히 누가 뭐래도 지금 AI가 이끄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4년에만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생성량이 2년 전 대비 1.5배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요. 근데 AI 때문에 더 많이 늘어요. 용량은 연평균 매년 22%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량,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필요 용량 이런 것들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대표 기업이 에퀴닉스랑 디지털 리얼티인데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의 1, 2 데이터 센터 리츠예요, 리츠. 데이터 센터 뭐 임대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요런 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좀 말씀드리면 스타게이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무튼 엔비디아 최호재 아니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 업체 자본 지출에 올해 자본 지출의 1.68배를 여기다 투자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4년 동안 매년 30에서 40%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라클은 특히 엔비디아 것만 쓴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근데 트럼프는 사실 엔비디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대만 쪽이랑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안이 없어요. 엔비디아 거 써야 됩니다. TSMC 써야 돼요. 오픈 AI는 자체 개발 중이네 27년.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엔비디아 독주도 끝날 거고 뭐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 1, 2년은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1,000억 달러 투자는 이제 올해 초부터 집행할 전망이니까 4년 동안 4년인가요? 이제 5천억 달러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HBM, 하이닉스도 좋죠. 엔비디아가 잘 되면.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에 삼성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도 기회는 되게 많은데 그 기회를 아예 못 잡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동차 쪽은 이제 행정명령 그 이유인데 현대차 기아가 만약에 한국 차량에 10% 관세 때리고 멕시코산 차량 기아가 공장 있잖아요 25% 매긴다고 하고 100%그 모든 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면 현대차 해도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요 현대차 연간 순이익은 10조는 지키고 기아는 8조 요 정도는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정도만 지켜도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이익이에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막 15조씩 벌고 있잖아요. 연간. 근데 저 정도 까먹어도 워낙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PER은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PER 뭐 3배, 4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배당은 최소 10,000원. 기아는 5,000원. 그거 감안해보면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죠.
배당주로도. 그러니까 약간 현대차, 기아 투자는 약간 은행에 예금 넣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셨다가 이들이 언젠가 하나씩 모멘텀 받아서 주가 급등하면 예금 이상의 이제 그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세 차익도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방이 단단한 게 저렇게 이제 배당을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다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예,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셨다가 이제 뭐 자율주행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현대 기아가 다시 실적 성장이 나오거나 하이브리드에서 뭔가 성과 나거나 뭐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쪽에서 뭔가 성과 나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모멘텀 나오면 주가가 확 오르겠죠. 예. 이제 그걸 그 기다리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갈 만한 뭔가 딱히 뭐가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4월 이전에 아마 이제 이런 관세 정책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나서 좀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제 그 시장도 판단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 관세 정책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좀 현대 기아는 우선순위 밀려 있죠. 일단 관세 때리는 거 보고 대응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은 일단 선순환타는 수출 모멘텀 굿 요건데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 실적이 이제 부진했다가 이번 4분기에 턴어라운드하는 기업 위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아이패밀리 SC, APR을 좀 꼽아주셨고요. 아마존 탑 100 안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뭐 APR이 작년 4분기부터 순위가 많이 올라갔고 색조는 비비크림 이런 게 인기가 많고요. 립 이쪽 입술 쪽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가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라네즈가 미국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PR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돌아서고 있고 아이패밀리 SC도 공급 이슈가 해소됐다. OEM에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괜찮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 한번 말씀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적 발표 있어가지고 한번 실적도 좀 말씀드릴게요. 좀 괜찮은 기업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 매출 19.7조, 영업이익 8조 넘었습니다. 엄청난 실적입니다. 역대급이고 여기 잘 정리해 주셨는데 D램 수요는 10% 중후반, 낸드는 10% 초반 성장할 거래요 올해. 저게 기존에 작년 3분기 발표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조금 낮아졌어요. D램이 중후반이죠. 근데 원래는 후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 얘기했다가 15%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톤을 낮춘 거죠. 그거 약간 좀 실망 일부 한 것 같고, 근데 뭐 아주 크게 뭐 그게 이렇게 뭐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워낙 기대가 높잖아요, 회사에 대한. 그래 좀 일부 실망을 한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진다. AI 메모리 수요 증가 올해도 좋다. 역시 AI가 이끈다. PC는 하반기 윈도우 10 업데이트 종료되니까 PC 교체 기대해보자. AI PC 비중은 30에 40%까지 올라가고 D램 용량은 증가할 거다. 스마트폰도 AI 들어간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거다. 서버는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일부 빅테크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상회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생성 AI 기반 서비스와 에이전트 출시를 좀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여전히 좋고 그 전통 반도체는 한 3분기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말고 요즘에 추론, 뭐 계산하는 수요가 늘면 HBM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랍니다. 추론도 고성능 HBM 필요하대요. 예, 추론도 너무 중요한 시장이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걱정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추론이 더 도움을 준다. 일반 AI 말고 일반 서버도 2017년, 18년에 대규모 투자한 게 있거든요. 이거 교체해야 된다. 그게 올해다. 예, 서버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주력이 될 HBM4에는 12단 제품이 이제 올해 개발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준비를 완료한다고 하고요. 원C죠. 이게 최첨단 D램 반도체인데 요 개발이 끝났어요. 그래서 양산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속도 28, 전력 효율이 9%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D램 기술력은 좀 큰 격차가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약간 이런 뉘앙스고 DDR5 등 제품 성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 좋아요. 약간 톤이 3분기보다 저번 3분기보다 약간 좀 낮추다 보니까 일부 좀 거기서 매물 나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이 3,256억. 물론 뭐 작년보다는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예상이 2,886억이거든요. 이거를 크게 좀 뛰어넘는 항상 예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로젝스 올해 매출 성장률은 20에서 25%, 과거 2년간 20%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공장 가동률 오르고 있고 이제 5공장이 그 올해 4월부터 가동 들어가고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 자회사 그 바이오시밀라 바이오에피스도 어쨌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좀 지급받은 로열티 같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해는 좀 영업이익이 좀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걸 돈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매출은 한 3%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말 누적 기준 제품 수가 CMO가 99건, CDO가 133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적 수주 총 163억 달러. 신규 수주 43억. 최근에 며칠 전에 초대형 수주 하나 있었죠. 그거 2조짜리. 그거 합치면 177억 달러. 엄청난 수주를 따는 거죠. 글로벌 20개 회사 중에 17개를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미래에셋의 김승민 연구원님은 CMO 호황, CDO 이거 개발이죠. 이거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다 소개해드렸죠. CMO 요거는 순수하게 그 맡기면 만들어만 주는 거고 위탁 생산, CDO는 개발해줘요. 신약 개발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합쳐서 CDMO. CDO는 회복, 생물보안법은 당연히 중국 견제라 좋은 거고 이거는 보너스고 론자가 세계 1위입니다. 매출 성장 17%인데 삼성이 28. 그러니까 삼성의 바이오로직스의 미래는 상당히 좀 밝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마린엔진이 이제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삼성중공 보통 요즘에 중국에 많이 납품했는데 원래 삼성은 하나 엔진 썼거든요. 근데 마린 엔진도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스가 하이닉스의 아마 낸드 장비 같긴 한데 그래도 좋은 공시죠. 291억이라는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HMM이 좀 놀라운 게 그렇게 주주환원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잘 벌잖아요. HMM도. 근데 드디어 발표했어요. 아주 환영합니다. 코웨이도 그랬고 HMM도 회사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사실 HMM은 이제 어디죠? 회사 어느 회사 거죠? HMM 그 국가 거죠. 사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여러분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HMM이 국가가 지금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중장기 주주와는 배당 성향 30%, 배당률 5%. 그러니까 5% 배당을 보장해주겠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돈만 잘 벌면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향후 1년 그러니까 주주환원 예상 금액은 2.5조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1년 향후 1년 동안 2.5조를 주주들한테 주겠대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남아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하니까 지금 16.4조거든요. 시총이 전환사채 다 나온다고 가정했어요. 21조예요. 21조를 대입해 보니까 주주환원 수익률이 무려 12% 가까이 돼요. 11.9. 그러니까 여러분이 HMM 투자하시잖아요. 1년 동안 11.9를 그냥 받는 거예요. 배당이 됐건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됐건 뭐 배당 몇 프로 주고 자사주 소각을 그만큼 하겠죠. 굉장한 호재죠. 이거. 호재도 호재인데 이런 정책을 HM이 한다는 게 놀라워요. 그동안 주주환원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너무 전환사채 물량이 많아서 다들 꺼려했잖아요. HM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바뀐 거죠. 그래서 코웨이 이후로 또 이런 기업이 나왔고 또 중국 해운사 지금 규제하잖아요. 미국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올라갔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HMM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한번
저도 사실 그렇게 안 좋게 봤잖아요. 뭐 HM에 대해서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리고 꼭 이게 뭐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환영할 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코웨이 이후로 또 이런 좋은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KCC는 이제 정몽진 최대 주주가 40억 규모 또 샀어요. 저번에도 샀는데 저번 주에도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자기 주식 소각 결정했습니다. 오늘 뭐 아쉽게 좀 실적은 좀 예상보다 못했지만 전체 주식 수 대비 4.4%를 소각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0만 주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정도 더 이제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뭐 안 좋았어요. 오늘 좀 이제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안 좋고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이 더 빠졌고 대신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시총 3위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LG엔솔이 정체돼 있으니까 아마 3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하고 현대차는 안 좋았죠 실적은. 근데도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주주환원 기대감 여전히 높고요. 대신에 오늘은 조선주가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이 큰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급락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러나 추세가 무너지거나 뭐 계속 빠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도체고요. 변압기고 조선 다 연결돼 있죠. 그중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분명히 포함이 되니까 저는 한국 증시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런 게 반영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시가 좀 일부 쉬어갔고 아쉬운 건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팔까요? 참 뭐 하이닉스가 뭐 죄졌나요? 아무튼 오늘도 6,100억이나 팔아버렸습니다. 연기금이 방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방어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오늘 끝났고 오늘 일단 섹터는요. 수산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골판지 일부, 그러니까 일부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 뭐 구제역 관련주, 한마디로 테마주. 그다음에 요새 M&A 이슈로 TA항공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AI는 이제 루닛이 오늘 좀 올랐고 미국에서도 AI의 이제 핵심은 뭐죠? 의료 AI, 신약 개발 단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쪽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도 오늘 좀 분위기 좋았고요. 토스 관련주. 다만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빠졌고 오늘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삼성물산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반대로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엄청난 적자인데도 주가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조선주가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 늘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올라서 좀 빠질 수는 있다. 영원히 오르진 못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찬스 같아요. 뭐 오늘 이제 한번 빠졌다고 그게 아니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한국조선해양만 해도 이제 보통 이렇게 20일, 60일 잡는데 20일은 너무 이게 간격이 좁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60일 요 파란색 선인데 만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요게 21만 5천 원 정도 해요. 21만 5천 원, 22만 원 이런 데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은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이 아니라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4배 올랐어요 거의.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 한참 고생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만큼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심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어간다. 피팅도 빠졌고요. 2차 전지 장비주도 오늘 좀 안 좋았고 2차 전지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좀 대거 빠졌습니다. 카메라 쪽 한마디로 오늘은 뭐 거의 대부분 업종이 빠졌습니다. 우주항공, 굴삭기도 빠져버렸고요. 어제 올랐다가 IT 대표주도 오늘 뭐 특히 삼성 SDS도 오늘 좀 빠졌고 갤럭시 부품주, 유리기판, 반도체, 뭐 장비부터 해서 고용은 이제 로봇으로 갔죠, 로봇으로. 그래서 오늘
이쪽 뭐 후프스프, HPSP도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또 폴더블 폰도 오늘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주도 오늘 PSK 홀딩스가 다시 좀 빠지는, 오늘 반도체가 하이닉스 빠지니까 다 같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빠지고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는 좋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 이런 이제 뭐 삼성바이오 좋았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뭐 근데 많은 기업들이 빠졌고 조선주의 급락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적 부분 또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제논하고 에코프로 BM은 좀 버텼는데 에코프로가 빠졌고 로봇주가 좀 빠졌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미국은 많이 올랐는데 아쉽죠. 한국은 정반대로 급락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주로 반도체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는 지금 이렇게 일부 기업들, 뭐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테마주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LX 일렉트릭, 도전비주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았고 반면에 마린솔루션 여기도 그냥 어쨌든 지금 오늘 안 좋겠군요. 요새 금양이 굉장히 안 좋고요. 금양 급락, 조선주, SKC, 뭐 LNF, 삼성중공업, 2차 전지 반도체 조선업종이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루닛이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제주 반도체가 요즘에 좀 분위기 좋고요. 반면에 VT가 오늘 급락했고 VT는 글쎄요 오늘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빠졌습니다. PSK 홀딩스, HPSP, 하나마이크론, 로봇주들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장이 무너진 건 아닌데 이런 어쨌든 증시의 대표 기업들 좀 빠졌고 많은 기업들의 오늘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됐다라고 봐주시면 오늘 코스닥만 1200개가 빠졌고요. 코스피는 무려 700개.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뭐 증시 아쉽지만 시장이 뭐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 좀 눌러주는 거고 반도체도 뭐가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에도 빠진 거니까. 그리고 삼성바이오 좋은 어쨌든 주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항상 걱정되는 건 미국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좀 충격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좀 정리하면서 제일 느낀 건 AI 인프라 프로젝트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의미 한번 되짚어 봤고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게 의미하는 거를 계속 좀 추적해서 또 한 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논리가 되게 다양했지만 결국엔 조선주도 미국 주도하면서 조선주가 급등한 것처럼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미국의 사업이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의미하는 걸 찾아서 아이디어를 잘 캐치해서 대응을 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또 저는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